부산항에서 시작된 기적,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석유도 없고 금도 없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가 주목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해양 접근성, 개방적 혁신, 그리고 자원 부족을 극복한 성공 모델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외국인 주인공인 프랑스의 로랑 교수의 시선을 통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조명합니다. 저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교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잊지 못합니다. 오래된 돌 건물들과 넓은 초원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고 약간 긴장도 느꼈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온 로랑 듀부아 교수입니다. 오늘 자연자원보다 강한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다와 첨단 기술의 힘이라는 주제로 아주 중요한 모임을 주최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었었고, 한국이 풍부한 자원이 없이도 훌륭하게 발전한 비결을 직접 듣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강당에 들어서니 전 세계에서 오신 학자들, 외교관들, 그리고 열정적인 학생들이 줄지어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서류들이 부드럽게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에는 세계 각국의 지도와 다채로운 차트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저는 큰 화면이 준비된 무대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것이 바로 정말 특별한 시작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무대 앞에 자리 잡고 조용하지만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인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로랑 듀부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오늘 모인 이유는 한 나라가 풍부한 자원을 갖지 않아도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례인 한국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모임에 앞서 여러 의견을 들었었는데 어떤 분들은 오직 석유와 광물 같은 자원이 국가의 힘을 결정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다른 길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한 나라가 지리적인 위치와 혁신적인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무대 앞의 관객들을 바라보며 저는 희망찬 눈빛과 호기심 어린 표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당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오늘의 논의가 세계의 성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바다가 주는 이점, 즉 빠른 선박과 분주한 항만, 그리고 세계와의 강한 연결이 풍부한 자연 자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트와 흥미로운 사실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나 금과 같은 자원이 없더라도 한 나라는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고 뒤쪽에서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부산, 인천과 같은 분주한 항만이 어떻게 전 세계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빠른 무역 덕분에 한국이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는지 이야기하며 감동적인 장면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는 여러분을 큰 대화 속으로 초대하는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한국이 가진 끝없는 푸른 바다가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이라는 사실을 느끼며 열정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옥스포드 모임이 단지 학문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큰 여정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통해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며 우리는 모두가 한국처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정신을 배우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무대 앞에서 한진우 교수께서 한국의 놀라운 성공 이야기를 전하시는 모습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진우 교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은 예전에 자원이 거의 없던 나라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힘들게 살아가던 국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쪽이 아팠습니다.
진우 교수님께서는 1960년대 한국이 매우 가난했던 시절을 설명해 주셨어요. 당시 한국의 경제는 힘이 없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바다를 활용하는 특별한 방법을 찾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큰 화면에는 선박들이 가득한 부산항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부산입니다. 우리나라를 전 세계와 연결해주는 중요한 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분주한 항구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셨어요. 저는 마치 선박들이 모여드는 소리와 함께 찬란한 바다의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무역 시스템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사실을 차트와 그래프로 설명하셨어요. 한국 무역의 95% 이상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라며 선박들이 푸른 바다를 가르며 항해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하셨어요. 저는 선박들이 끊임없이 오가며 수많은 물품과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진우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강점이 땅속의 자원이 아니라 국민의 노력과 혁신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충분한 석유가 없었지만 그 대신 우리 국민의 창의력과 결단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깊은 감동을 하였습니다. 그의 말씀은 마치 우리가 오래된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또한 교수님께서는 인천, 부산 등 유명한 항만들이 어떻게 세계와 연결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바다를 이용한 무역이 어떤 변화와 기회를 가져왔는지 이야기하시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생존을 넘어 세계 무역의 주역으로 부상한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한 깊은 감탄과 존경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가진 조건이 부족했지만 국민의 노력과 지혜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강력한 나라로 성장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한국의 놀라운 발전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무대 앞으로 시선이 쏠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토 미유키 교수께서 무대에 올라오셨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차분하고도 단호했어요. 저는 마음 한쪽에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실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자연자원이 국가의 강함을 결정한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들었기에 처음엔 약간 한국의 성과를 무시하실까 걱정도 되었어요. 사토 교수님께서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저희는 자연자원이 국가의 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믿어왔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강한 경제와 군사력을 키워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일본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대 기술을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일본의 찬란한 과거와 현대적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잠깐 강당 안에 긴장이 감돌았고 몇몇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토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그녀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라고 천천히 말씀하시며 자연 자원만이 국가의 모든 힘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로 자원이 거의 없는 한국이 어떻게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강당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토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어떻게 긴 해안선을 활용해 세계와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부산과 인천 같은 항만이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한 나라는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바다를 통한 무역을 선택했고, 이는 큰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교수님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는 다채로운 차트와 이미지를 보여주시며 한국 항만의 분주한 모습과 선박들이 항해하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잘 전달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의 발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국민의 꾸준한 노력과 창의력의 결과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점점 교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자원만이 국가의 힘이라고 생각하셨던 교수님도 점차 한국의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접근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로 변해가고 계셨습니다.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머리를 끄덕이며 서로의 생각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속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결국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자연자원이 전부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와 창의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강당 안의 분위기는 한층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교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박혔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기술과 바다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지에 관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다음 순서로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젊은 연구원 민께서 무대에 올라주시더군요. 민 교수님께서는 웃으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바다가 단지 상품이 오가는 곳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디지털 세상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 저는 눈이 반짝이며 집중하게 되었어요. 민 교수님께서는 먼저 한국의 스마트 항만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항만은 단순히 선박들이 오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센서와 컴퓨터, 로봇이 함께 일하는 스마트 항만이죠. 라고 말씀하시며 저는 크고 밝은 항만의 야경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선박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크레인들이 박스들을 옮기는 모습이 마치 기계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한국 무역의 95% 이상은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빠른 인터넷과 정교한 기술 덕분에 물류 시스템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저는 큰 디지털 화면을 상상하며 지도 위에 점점이 표시되는 선박과 데이터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참 신기하고 멋있었어요. 민 교수님은 또한 한국이 오지와 같은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 덕분에 한국은 항만 관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공장에서까지 스마트 기술을 접목시키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공부하는 학생들과 현대식 공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들을 떠올렸습니다. 교수님께서 차트와 그림을 보여주시자 강당은 점점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는 마치 그곳에 직접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선박이 푸른 바다 위를 항해하고 디지털 네트워크가 그 모든 것을 연결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민 교수님의 발표는 한국이 단지 천연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첨단 기술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이 발표를 듣고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가진 한계를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세계 무대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날 무렵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국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희망이 커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과 바다가 결합하여 만들어낸 이 놀라운 시스템이 한국을 얼마나 강하게 만들고 있는지를 깨달으면서 저는 우리가 모두 앞으로 이러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 모임에서 너무나도 인상 깊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한 젊은 학자 민께서 앞에 서서 한 나라가 바다를 통제한다면 모든 나라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나오자 강당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의 솔직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 학자께서는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국제법이 우리 모두의 바다 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모든 바다를 통제한다면 다른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넓고 푸른 바다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공유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놀 때 모두가 공평하게 놀 수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자 한진우 교수께서 따뜻한 미소로 미낙자께 다가가셔서 우리의 강점은 바로 협력과 존중에서 나오며 한국의 전략은 세계와 손잡고 나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한국이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토 미유키 교수께서도 자신의 생각을 조금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에 자연자원이 전부라고 강조하셨던 그녀도 이제는 혁신과 단합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러분, 사실 한국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창의력과 협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강당 전체에 퍼지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저는 마음 한켠에서 진심 어린 감동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번 논의가 단순한 맞대결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나누며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바다와 기술 그리고 국민의 열정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강당에서 나오는 질문과 대답들이 하나의 다리처럼 이어지며 저희 모두는 서로의 생각에 공감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날 모임에서 한국의 도전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이 순간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고 앞으로의 장래가 더 밝아질 것 같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모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과 아이디어들이 한데 어우러져 앞으로의 밝은 미래를 약속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강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나이, 많은 교수님부터 젊은 학생들까지 모두가 한국에 대해 새롭고 깊은 감동을 한 것 같았어요. 로랑 듀부아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한 나라가 풍부한 자원 없이도 바다와 첨단 기술, 그리고 협력의 힘으로 어떻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한국의 사례는 단지 무역이나 디지털 네트워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서로의 지혜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부산항과 인천항, 그리고 디지털 지도에 표시된 선박들이 떠오르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국 국민의 꿈과 열정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진우 교수께서 한국의 여정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은 길과도 같습니다. 어려운 길을 용기와 결단력으로 이겨내고 결국 성공으로 나아간 우리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라고 하셨을 때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같은 시간 사토 미유키 교수께서도 자신의 과거 의견을 돌이켜보며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강점도 중요하지만 혁신과 단합을 통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강당 안의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모임이 끝나갈 무렵 모든 분들이 함께 웃으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특별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마음을 배워 서로 도우며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오갔습니다. 저는 강당을 나서면서 오늘 배운 교훈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옥스포드에서의 모임은 단순한 학문적 논의를 넘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협력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각국이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의 모임이 우리 모두에게 진심 어린 우정과 협력의 씨앗을 심어준 값진 시간이었음을 느끼며 저는 밝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